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업체명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며 오시는 길 상세 설명에서의 핵심 꿀팁은 어떤 게 있었는지 저희가 다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공지했던 부분과 저희가 200개 넘는 업체를 진행하면서 이때까지 얻었던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영상까지 꼭 보면서 하나하나 다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네, 상세 설명이나 오시는 길, 대표 키워드 등등만 잘 활용하셔도 데이트, 점심, 저녁, 외식, 회식 이런 세부 키워드, 특수 키워드들은 쉽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이번에는 업체 정보 밑에 있는 예약하기나 스마트콜, 마케팅 카테고리들을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예약 주문하기 세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진행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약받기에서 사용하기 눌러주시고요. 직접 연결하기로 클릭해 주시면 여기 화면에서 전체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등록할 업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명, 홍보 문구가 뜨게 될 텐데 서비스명은 꼭 자기 업체 이름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한 줄 문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에서 선정한 수제피자 맛집 이렇게 업체명과 같이 노출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상세 설명이나 업체 사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등록했던 상세 설명과 업체 사진이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플레이스 사진 설정도 그렇고 메뉴명 사진 설정도 그렇고 사진이 사실 보여지는 거에 90% 이상은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업체 사진은 매력이 있는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고요. 만약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 중에서 끌리는 느낌이 없는 사진만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 밑에 있는 업체 사진 추가 관리 눌러주시면 다른 사진들도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혜택 같은 경우도 예약을 할 때 좀 제공해 주고 싶은 메뉴가 있으시면 또는 서비스가 있으면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잘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목록 템플릿 같은 경우는 텍스트형, 이미지형, 혼합형이 있는데 사진을 노출시키면서 손님들한테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미지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미지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시면 대표자명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명과 동일한 부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부가 정보 같은 경우는 주차가 되는지, 키즈존인지, 노키즈존인지, 폴키즈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대 5개까지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님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5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석 정보를 가시면 좌식 테이블인지 입식 테이블인지 단체석도 구비되어 있는지 룸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할 수 있고 룸 같은 경우는 최소 몇 인부터 최대 몇 인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체석 같은 경우도 4인이 받기가 조금 그렇다면 6인에서 8인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쭉 내려가시면 다른 부분들은 첫 페이지에 등록했던 부분들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따로 건드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주차예요. 주차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의 만족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지나 도로변에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한 부분을 꼭 작성해서 어떤 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시간당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여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발렛 파킹 같은 경우는 보통 없으니까 불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시간도 설정해뒀고 과금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세 안내에 어느 위치에 최대 몇 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며 시간은 어느 정도 제약이 된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적어준다면 손님들이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겠죠. 그 다음에 예약 문의 번호랑 이메일 같은 경우는 기본 정보에서 가져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관리자 연락처 같은 경우는 사장님 번호나 대표 번호만 등록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직원분들도 이 예약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또는 컨트롤 할 수 있게 이 관리자 연락처를 직원 연락처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정보가 다 입력되면 이제 유형 선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날짜만 선택해서 예약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까지 선택해서 예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에만 예약을 하다 보면 손님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까지 선택해서 예약을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일반형을 자주 사용하고요.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해서 손님들이 날짜 선택하고 시간 선택할 수 있게 일반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뷰티형 같은 경우는 날짜와 시간을 똑같이 예약하는데 이거는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예약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회차형 같은 경우는 이용할 날짜별 예약받을 시간 구간을 설정해 놓으면 해당 시간 구간을 예약함. 오마카세 생각하시면 돼요. 1회차에 예약을 할지 2회차에 예약을 할지 그렇게 회차식으로 예약을 할 때 쓰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시작 종료 시간 선택형은 이용할 날짜를 선택한 후 이용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합니다. 렌트나 공간 대여나 키즈 카페 등 원하시는 날짜만큼 예약할 때 쓰는 예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카 렌트할 때 그런 예약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4가지 중에 본인 매장 예약 시스템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일반형을 클릭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정보까지 입력이 완료가 되면 예약 부분으로 넘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예약 상품 등록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일반 예약과 룸 좌석 예약, 포장 예약 등등 맞는 부분으로 하나씩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일반 예약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문 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홀이나 연인석, 창과 좌석 같은 가능한 부분들 적어 주시고, 예약 상품명 같은 경우는 업체명 적어 주시고 예약 시스템 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홍보 문구가 들어갔을 때 검수 과정에서 반려당하는 사례가 많고, 네이버 공지사항에서도 예약 부분에서 한 번 더 홍보를 진행하면 검열이 된다라고 공지를 띄웠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플레이스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사진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여기 예약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사진도 손님들이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맛있는 사진 같은 펜션이나 다른 부분이라면 진짜 여기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만한 사진을 꼭 추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플레이스에서 방문을 하고 예약하기까지 왔을 때 손님들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설정한 거는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 예약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예약 기능에 따로 이 매장을 등록을 한 거고요. 지금은 등록이 돼서 플레이스와 연동을 한 상태에서 지금 예약 상품을 추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 상품을 소개하는 글 같은 경우는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던가 아니면 단체 모임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부분들 예약을 할 때 꼭 한번 봐야 되는 첫 번째 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예약 방문 시 유의사항을 적어 달라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있는 경우 예약 요청 사항에 적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좀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약을 할 때 1시간 전 또는 3시간 전 예약을 해달라, 아니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예약 취소는 1시간 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룸 이용 안내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설정하던 것처럼 6인 이상 8인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되고요. 이용시간 안내 같은 경우도 라스트 오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이 가능한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하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더 적으실 분들은 여기에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약 운영 시간인데요. 늘 운영하냐 아니면 설날이나 명절에만 예약을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예약받는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4시, 5시, 6시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받으시려면 1시간 단위로 누르시면 되고요. 30분 단위 조금 더 세밀하게 예약을 받으시려면 30분 단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운영 시간 같은 경우는 매일 같아요, 평일 주말 달라요, 요일별로 달라요. 이렇게 평일 주말 다르게도 할 수가 있고, 요일별로 각각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매일 그냥 같게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비는 타임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단일 시간만 운영한다면 이렇게 점심 이 시간, 저녁 이 시간에만 받겠다, 2가지로 아래 보시면 녹색깔 시간 추가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무일 같은 경우는 예약 부분에서 휴무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없어요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있어요 같은 경우는 언제 정기 휴무일이 있나요? 매주, 격주, 매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휴일 중 휴무일이 있나요? 신정이나 연휴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휴무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 외에 매장에서 따로 특별한 휴무가 있다면 날짜로 추가를 누르셔서 어떤 날짜에 휴무가 들어가는지까지 적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한 번만 설정하셔도 되겠죠. 네, 여기서 휴무일 같은 경우는 예약을 받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인원 설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루에 예약받을 수 있는 예약을 관리하시나요? 예약 상품이 등록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인원으로 관리할지 예약 건수로 관리를 할지가 되어 있는데, 인원으로 관리할 때는 밑에 질문이 하루에 몇 명까지 예약을 받으실지가 나오고요. 예약 건수로 관리를 눌렀을 때는 하루에 총 몇 건의 예약을 받으실지가 나옵니다. 인원으로 관리 같은 경우는 외식업으로 치면 오마카세나 인분수가 명확하게 준비가 돼 있거나 그런 부분이 맞을 거고요. 또 뷰티나 그런 업종이 이게 맞을 거고요. 예약 건수 같은 경우가 테이블 수나 아니면 건수로 몇 팀이나 받을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총 몇 건 또는 몇 명 받으실지를 입력해 주시고요. 원하는 예약 방식, 성인
성인이 몇 명, 어린이가 몇 명일지 구분을 할지, 그 다음에 성인은 얼마, 어린이는 얼마, 금액까지 받을지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예약이 가능할지 본인 업체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약 부분이 뜬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엠페이 결제받기 같은 경우는 사용 안함과 사용하기로 할 수 있는데, 엠페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약금을 거시는 경우에 엠페이로만 예약금을 넣을 수 있어서 엠페이 결제를 사용하기를 눌러서 활성화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네이버 페이를 꼭 가입하라고 창이 뜨게 됩니다. 네네. 아까 사진 설정을 2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페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에 가입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플레이스와 연동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예약 신청과 동시에 확정, 관리자 확인 후 확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예약을 자동으로 확정을 지을지 아니면 사장님들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사장님 측에서 확정을 해줘야지만 예약이 확정이 되게 할지 그 두 가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스마트 플레이스 쳐서 들어가면 예약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설정 들어가셔서 검수하기를 꼭 눌러주셔서 검수 완료까지 받으셔야지 노출이 정상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약받기 시작 부분까지 활성화해줘야 이런 식으로 예약하기가 손님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당일 예약 시 이용 시간 몇 시간 전까지 예약을 받게 할지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똑바로 안 해놓으면 사실 재료 준비하다 보면 예약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1시간 전, 2시간 전 이렇게 해놨다가 막 바빠서 예약창을 확인을 못했다가 예약자가 없는 줄 알고 손님을 받았는데 이미 예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장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 설정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알림 설정 들어가시면 예약이 될 때마다 휴대폰에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걸 수신하는 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너무 바쁜 시간에 알림을 좀 받기가 힘들거나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알림 미수신 설정에 이제 시간을 선택하고 진행을 하면 그때는 알림이 따로 오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알림 수신 아이디를 또 설정할 수가 있는데, 사장님이 상주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사장님 아이디 설정하지 마시고 매장 아이디나 직원들 아이디를 또 운영자 추가를 통해서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사용을 하시면 되고, 예약이 올 때마다 음성 메시지로 전화가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화 음성 알림을 켜놓으시면 예약이 많은 집은 거의 전화가 마비되다시피 전화가 끝도 없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꼭 예약이 빠짐없이 확인을 바로바로 그때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 음성 알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알림도 마찬가지로 내 네이버 이메일로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 전화 음성 알림과 이메일 알림 주소도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밑에 리마인드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 폰이 아니라 예약자가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당일 방문 시간 3시간 전에 예약자 폰으로 이제 리마인드가 될지, 방문 전일 오전 9시 아침부터 이제 리마인드가 될지 3시간 전이 좋겠죠. 이거는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또 예약 확정 시 안내 문구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 또 예약 취소 시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다음번에는 꼭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멘트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또 예약자 정보 요청인데, 예약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픽업 여부, 도착 시간 등 예약자에게 추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입력 폼을 추가하셔서 원하시는 질문들을 또 추가로 폼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설정인데요. 혹시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약도 받거나 그렇게 하려면 영어로 정보 제공하기를 키셔서 이렇게 자동 번역하기 기능도 있고 수기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 기능도 활성화 시켜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동 번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데 품질이 완벽하지 않아서 다른 이제 번역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조금 더 완벽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문하기입니다. 이제 주문하기를 하려면 처음에 네이버 페이를 꼭 가입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포장 주문이나 선 주문을 걸 때 결제를 페이로 하다 보니까 네이버 페이를 꼭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블 주문과 포장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요식업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 주문은 거의 쓰지 않고요. 포장 주문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나 테이크아웃이 많은 매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활용할 수 있게 확인해서 좀 유입이 있을 수 있게 포장 주문은 활성화해 두는 편입니다. 이제 포장 주문 같은 경우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업체 구분에 따라서 수수료가 예약 상품 같은 경우에는 2.75%, 2.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이버 주문 같은 경우는 1.75%, 1.5% 등으로 수수료를 이 정도까지 부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콜인데, 스마트콜로 넘어가시면